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궁금해가지고 저를 기다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어제 영상 속에 보시면은 그냥 뭐 해까지 좀 뽑아 올렸던데, 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20년 정도 된 나무에서 그렇게 해가지를 뽑아서 활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복숭아를 딴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보여드린 영상에서 해가지를 뽑아 올린 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해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키웠는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방송을 하는 거지, 그냥 뭐 해까지 좀 받았네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까지를 받을 때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보통 생각하실 때 가지를 이렇게 주지가 커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주지에서 커 나가는 주지에서 묵은 주지에서 다시 이렇게 주지를 연장을 다시 새 주지를 뽑아가지고 해까지를 받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네, 그냥 이 밑둥에서 해까지를 이런 식으로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여기 이 묵은 주지에서 그냥 해까지를 옆으로 이렇게 받으면은 더 빠를 텐데 왜 너는 둥치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해까지를 받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나무가 몇 년생이라 했죠? 20년생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20년생 정도 되면은, 그 말이 잘 안 되네요. 20년생 정도 되면은 이 주지에 등 쪽에 있는 부분이 남아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동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10년 정도 되면은 등어리에서 버섯이 피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뭐 복속 농사 져가지고 해까지 받는 것보다 그냥 버섯 농사로 전환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던데.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둥치에서 받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20년이 됐으니까 이 둥치가 이 기존에 있던 묵은 둥치가 남아나지 않겠죠. 여기서 해까지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다 버섯이 펴가지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막 그러면은 다 쪼개져가지고 내려앉을 텐데. 그래서 해까지를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수세 약한 나무는 세 가지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수세 약한 나무는요, 해까지를 받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까지를 수직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지가 늙은 가지에 해까지를 받아버리면요, 만약에 안 받았어, 그냥 이 상태로 끌고 갔을 경우에 5, 6년을 따먹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해까지를 이렇게 받잖아요, 위로. 이렇게 해까지를 받으면 이 가지가 수명이 반으로 줄어요. 어떻게 보면 반도 더 준다고 보시면 돼. 안 그래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는 나무에 해까지를 받으면은 이 해까지가 힘을 쪽 빨아가지고 얘가 확 늙어버려요. 그래서 수명이 확 단축되는 거지. 그러면은 너는 이 해까지를 받으라 해놓고 어떻게 해까지를 받냐,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을에 이건 제 경우에요. 제 경우 가을에 거름을 주시는데 이 복숭아 나무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주세요. 감동을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은 제 밭에 봄에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러 왔어요. 예? 일을 하러 왔는데 아니 이 밭에 와가지고 똥이 밟혀가지고 걸음이 밟히고 똥이 밟혀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고. 그 정도로 제가 걸음을 줬어요. 네. 근데 조건이 하나 있겠죠. 밑에 물이 기거나 막 이래가지고 나무가 근본적으로 뿌리가 활력이 없이 빌빌 싸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는 안 되겠죠. 예. 그런 나무는 말고 정상적인 토양을 가졌을 때 나무가 좀 세력이 약간 떨어지는 나무를 다시 회춘을 시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나무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거름을 바닥에 깔으세요. 네. 나무가 회춘을 하려면은 나무에 투자를 하셔야지. 나무는 기본적으로 그냥 똑같이 관리를 하시면서 가지는 해가지로 받으려고 한다 하면은 욕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투자를 하셔야지. 나무한테 먼저 투자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무한테 뽑아 먹으시면 되잖아요. 예. 투자도 안 하고 그냥 뽑아 먹는다 하면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겠죠. 네.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나무를 이렇게 수직으로 키워 올리셔야 돼요. 왜 수직으로 키워 올려야 될까요? 요거를 수직으로 키워 올리는데 만약에 이 나무의 거리가 한 4m 정도 생각을 하세요. 3m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가지가 위로 수직으로 올렸을 때 3m 이상 컸을 때 유인을 하는 거예요. 3m 이상 컸을 때. 그러니까 이 나무가 1년 크고 2년 크고 3년이 컸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무의 이제 활력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이 나무를 수직으로 한 3m 이상, 만약에 4m 크면 더 좋죠. 키워서 이 나무를 한 번에 유인하셔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유인하시고 이 3m 이상 나가 있는 이 가지는 여기까지만 이 부분까지는 가지를 다 없애야 되겠죠. 왜 그렇죠? 어차피 이 해가지가 덮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수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수확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다 발라내시고 이 끝부분에다만 복숭아를 다세요. 그리고 수확이 끝난 가을에 톱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야, 너 그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이 둥치에서 2-3년을 키우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가지는 어떻게 감당할래? 어떻게 밑에 그늘이 져가지고 감당을 못할 텐데 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도 미천이 있어야죠. 이 부분은 다음에 아마 또 올해 이 가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키워 올리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지를 어떻게 키워 올려가지고 어떻게 순을 관리하는가를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회춘에 관한 얘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건 그렇고요.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가 제가 어제 영상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영상은 실패한 나무라고 제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 해가지를 바꾸시면서 수확량은 동일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요? 저는 가난하니까요. 저는 가난하고요. 먹고 살아야 돼. 이 해가지를 받으면서 기존에 있는 가지에서 수확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해가지를 바꿔야 돼.
핵가지를 바꾸면서 기존의 나무 다 쳐내면서,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 핵가지를 받으면서 수확량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가지를 수직으로 키워 올리는 거예요. 기존의 나무에 그늘을 지지 않고 열매를 그냥 수확하기 위해서.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수확량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예.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늙은 나무에서 이런 핵가지를 받아서 수확량을 유지하면서 복숭아를 땄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보여드린 그 나무는 숯에 약한 나무에서 제가 무리하게 핵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지가 다 늙어가지고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확량을 유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실패했다고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이거 해까지 키워가면서 했는데 나무 다 잘라내고 수세해가지고 그 가지 길러봐야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 새로 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20년 묵은 나무에서 나무를 핵가지를 받아가지고 수확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복숭아를 땄어요. 근데 이 나무도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단점이 뭘까요? 이 나무의 단점. 늙은 나무에서 회춘을 시켜가지고 따는데 이 나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지 이 나무를 계속 활력 있게 유지하면서 복숭아를 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무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핵가지가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핵가지를 이렇게 새로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키워가지고 핵가지를 새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핵가지가 빨리 늙어요. 왜 빨리 늙을까요? 핵가지를 받았는데 왜 빨리 늙어? 핵가지인데. 이 핵가지 만약에 10년을 따먹는다 하면은 7년 정도밖에 못 따먹어요.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궁금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나무는 20년 묵은 늙은 나무예요. 뿌리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늙었어요. 뿌리가 늙었기 때문에 핵가지를 받아도 나무가 핵가지가 금방금방 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핵가지를 받았는데 금방금방 늙으면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핵가지를 늙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핵가지를 받았죠? 그러면 밑에 있는 묵은 주지 있잖아요. 이 묵은 주지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옆에 가지가 만약에 쓸만한 가지가 짧은 게 있다 한들 이 가지를 과감하게 달리세요. 그래서 뿌리가 늙었지만 대지를 지속적으로 뺨으로 인해 가지고 새 뿌리가 나도록 나무에 충격을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무에 묵은 둥치를 지속적으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계속 날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에 충격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햇 뿌리가 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 제가 그 밭에서 가을에 전정을 하게 되면은요, 1톤 차에 발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1톤 차에 묵은 둥치를 한 차 정도 빼고요. 많을 때는 한 차 반씩 빼내요. 그 영상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부분에 예전에 대지 뺀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다시 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대지를 뺨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의 활력을 계속 살려주셔야 돼. 그래서 일정 부분 활력이 살아가지고 도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핵가지를 한 80% 90% 이상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나무 세력을 안정화시켜 주시면 되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기였어요. 해가지를 뽑아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해가지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이 가지를 어떻게 유지를 해서 계속 끌고 갈 건가, 그 방법이 중요한 거지. 나무 닦아내고 해까지 받아가지고 수확량 뭐 3분의 1 토막으로 줄여가면서 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그냥 다 캐내고 다시 심는 게 더 낫겠죠. 예. 제 말이 틀린가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20년 넘은 나무를 해까지를 받아가지고 한 나무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준비를 하신다 하면 올가을에 나무가 감동하도록 걸음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동영상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걸음도 안 주고 뭐 복숭아를 많이 따고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 땅 자체가 산에 접해 있고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글쎄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모르고요. 만약에 제가 알게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수고했으니까요. 구독하고요. 그리고 구독 옆에 보면은 엄지척 있어요. 엄지척 한번 눌러주세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